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청약 성적이 좋았던 서울 마포 더 클래시 계약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면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쏟아져 나왔습니다. 높은 분양가와 그리고 빠른 입주 일정에 작은 부담에 계약 포기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양가에 따른 청약 시장의 양극화 앞으로 더 심화될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계속됩니다.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아주 유익한 상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문의 전화 주셔서 시원한 답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한 답답한 고민들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민 상담에 앞서서 먼저 2023년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돈 되는 투자처까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액 투자로 부자가 되고 싶다 하는 분들 어떤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네, 그럼 뭐 2023년 올해 벌써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요즘 너무나 좀 위축되시고 부동산 어떻게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특히나 투자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방향성을 못 찾으신다고 굉장히 문의 전화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잠깐 상담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알려드리려고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일단 2023년 올해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은요, 크게 한 세 가지로 귀하게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 금리 인상 이런적인 측면은 사실은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죠. 어찌됐든 이제 뭐 올해 뭐 상반기까지냐 아니면 올해를 또 다 올해까지 끝까지 가느냐 이런 것들은 어떤 기간의 문제일 뿐이지 여튼 적어도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관여가 되고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는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또 경착륙에 대한 위험이 좀 도사리는 바람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대출이라든가 어떤 규제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까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약을 계속해서 처방을 할 거고요. 뭐 대출의 기준이라든가 또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뭐 규제 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법적인 문제, 정비법이라든가 이런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어떤 규제 쪽으로 좀 풀어줄 거고, 그리고 세금적인 문제들 이런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정부는 규제 완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시장의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할 텐데 이 부분은 부동산 가격을 뭐 받쳐주거나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고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감소, 뭐 이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어지면서 이제 뭐 골목 상권이라든가 뭐 서민 경제에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조금 이제 물가적으로도 안정이 잡혀가면서 주민들의 그러니까 서민들의 생활도 그만큼 나아지면 또 다시 관심은 부동산 쪽으로 쏠리지 않겠느냐. 또 이런 것들도 부동산 가격을 좀 받쳐주는 역할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올해에는 그러면 투자할 품목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일단 돈 되는 부동산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먼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소위 말해서 아파트에 꽂혀 계신 분들이 있죠.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파트와 아파트 아닌 것으로 나뉜다 할 정도로 아파트가 부동산 어떻게 보면 거래 시장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대
이제 아파트 이외, 지금 현재 아파트 대 아파트로 바뀔 것들, 이렇게 이제 한번 구분을 해봤는데요. 일단 그러면 23년도에 돈 되는 부동산은 따로 있다고 하는데 뭐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모든 우리나라 국민이면 다들 동의하실 테지만 급격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지금 하락 조정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다. 그러면서 아파트를 실제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냥 매매왕 청약 두 가지 방법뿐이 없는데, 청약은 말 그대로 운에 맡기는 거고요. 매매는 하고 싶어도 지금 가격이 너무 상승해 있다라는 거, 거의 꼭지에 와 있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 투자는 조금 위험하지 않겠느냐. 물론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라든가 이런 쪽에는 뭐 해당이 굉장히 미흡하게 뭐 가격이 조정이 되더라도 다시 반등하는 그런 회복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제외한 서울 전체적인, 특히나 서울 외곽 지역들, 최근에 21년도 전후로 해서 금액이 많이 오른 지역들의 아파트를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수도권 쪽의 아파트들. 그에 반해서 아파트 대체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일단 지금 각종 뭐 일반 공공 포함해서 이제 재개발들, 그다음에 신속통합 기획,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역세권 개발 같은 모두 통칭해서 이제 재개발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 중에서 가장 활성화시키고 있는 게 이런 재개발 활성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미래의 아파트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가격이 올라와 있는 아파트와는 대조적인 가격 흐름을 보일 수가 있겠고요. 아파트 조정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파트 대체제라고 하는 재개발 대상 물건들이 그 암흑기를 거치게 되면서 다시 시장 안정화 왔을 때 아파트로 바뀌게 되는, 그러면 암흑기에는 이런 아파트 대체제들로 미래 아파트도 바뀔 것들로 좀 갈아타시면서 투자 수익을 창출하셨다가 시장이 안정화되셨을 때 다시 또 아파트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지 이용의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어떤 개발 사업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서울을 예를 들면 서울 같은 지역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찌됐든 지어져 있는 건물들을 허물고 그 위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가성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뭐 이런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 즉 저층 주거 지역들을 허물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니까 이만큼은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효과가 증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토지의 이용의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거기에 아파트 대비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 금액, 적은 투자 금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좀 큰 금액으로 투자하시는 지금 시장에서 하시는 것보다는 어떤 개발의 압력이 높은 재개발을 꿈꿀 수 있는 그런 쪽에 투자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러면서 아파트 시장 가치 대세 상승, 대세 하락 이런 것들이 아닌 개발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부동산 조정장에서, 하락 조정장에서는 개발에 대한 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시장 안정화됐을 때는 다시 그 안정화된 시장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기회 요인을 꼭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좋다. 그렇게 아파트 대체제, 미래 아파트로 바뀔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떤 곳에 그럼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죠. 요 두 가지는 이제 임대의 안정화적인 측면이겠죠. 일단 교통망이 발달한 곳, 특히나 지하철 접근성이 굉장히 편리하고 용이한 곳, 이런 곳일수록 당연하게 임대에 대해서 어려움이 없겠죠. 괜히 갭 투자를 하셨다가 임대인이,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없어진다고 하든가, 아니면 임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내줘야 되는, 그랬을 때 여윳돈이 없다고 한다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골치 아파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 세입자가 원활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근처에 있는 직주 근접의 입지라든가 이런 쪽은 이제 그 임차적인 측면,
월세라든가 전세 같은 이제 임차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처로 예상이 되니까 이런 쪽을 먼저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거고요. 당연하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개발에 대한 호사를 좀 누리시려고 한다면은 일단 노후 주거지로 되면서 재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계속해서 증폭되는 곳. 그러면서 추후에는 지하철이라든가 또 일자리들이 더 덧붙여져서 생긴다고 하면 아파트로 바뀔 확률도 굉장히 그 속도도 빨라지면서 추후에 그 변모한 아파트의 가격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최근 들어서 저는 뭐 진즉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갭 차이가 투자 금액이 작은 것들만을 요구하시는 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들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투자 금액이 작은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적정한 지간, 그 지역 어떻게 보면은 임차 가격에 월세라든가 전세 그 임대 가격이 적정하게 배분이 돼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인이 뭐 연장을 안 할 경우 그리고 임차인이 바뀔 경우 그랬을 때 원활하게 물론 이런 좋은 입지에 있다면 원활하게 임차인이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임대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내주기에도 버겁고 서로 임차인이고 임대인이고 굉장히 서로 안 좋은 상황에 빠지실 수가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부동산은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게임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죠.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뒤늦게 우 몰리게 되고 또 떨어진 데더라. 그러면 또 너도나도 또 매물로 내놓게 되고 이게 선행을 하면 좋은데 경기에 선행을 하면 좋은데 항상 심리는 후행을 한다는 말이죠. 굉장히 뒤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그냥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사람들 움직일 때 뒤늦게 아유 나도 이러면 뭐 안 되겠네 그러면서 뒤늦게 움직이는 후행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가변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움직이지 말고 부동산을 관통하는 불변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요건을 한번 팩트에 대해서 상황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렇게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뭐냐면 부동산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입고 먹고 잘 수 있는 기거할 수 있는 의식주의 주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부동산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기본적으로 항상 필요 조건으로 따라올 것이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고요.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통계청 자료에 보면 무주택자 비율이 무려 52%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48%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중에 또 다주택자들 빼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 52% 서울시 내에서도 그리고 외부적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서울시에는 수요 세력들이 계속해서 진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마르지 않는 수요의 셈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거고요. 요즘 들어서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거래량 자체가 그냥 뚝하고 끊겨 있단 말이죠. 떨어져 있다는 상황인데 이거를 살 사람이 없다, 뭐 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매도 매수 세력 간에 정말 팽팽한 눈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프라인에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도 물론 다른 전문가분들도 많은 상담을 하시겠지만 실제 가장 물어보시는 질문의 요지가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즉 나는 지금 투자할 여량이 있어. 근데 지금 시점이 지금이 맞느냐가 굉장히 제일 고민이 많으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살 시점을 재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눈치 싸움을 팽팽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서 이 매수할 조건만 된다라고 맞는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완화 정책이 좀 통한다든가 뭐 금리가 조금만 내려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나 서울이라든가 대도시 뭐 특히 서울이 되겠죠. 서울 뭐 인근까지도 포함해서 지방 소멸로 인해서 도심으로의 이 쏠림 현상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 4대문 안에 서울이라는 땅 안에다가 내 부동산 어떻게 보면 자산은 꼭 한번
매수하시면서 갖춰 놓으면서 미래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오늘 한번 미니 강의 시간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액 투자를 하실 때에도 입지와 개발 호재는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요즘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말들 참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탄탄한 부동산을 보는 눈을 길러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그 해결책들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대1 개별 상담 준비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요. 소장님 자세한 일정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특별하게 이렇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좀 디테일한 상담을 좀 진행드리고 싶어서 부동산 관리적인 측면이라든가 투자적인 측면에 대해서 1대1로 얼굴 맞대고 좀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담 시간은 1시간 정도 전후가 될 것 같고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2시간이 될 수도 있고 3시간이 될 수도 있고 할 겁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상담으로 진행해 드릴 테니까 투자한 시간 대비 충분히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대1 개별 상담을 통해서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맞춤형으로 또 해결책들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와 문자로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 문자를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먼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제가 주택이 3개가 있는데요. 네. 요거 지금 주택 2개는 지금 임대사업자로 돼 있고요. 주택 한 곳은 제가 살던 곳인데요. 네. 지금 이게 이제 매도를 하고 싶은데 지금 시점이 지금 언제쯤이 좋을까도 알고 싶고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역 쪽에 좀 개발 호재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매도 타임이 일단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자세한 위치라든가 주소 좀 알 수 있을까요?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역삼동의 794-23번지고요. 네. 다세대 주택이고요. 네. 또 한 곳은 오피스텔 역삼 606번지고요. 네. 또 한 곳은 삼성로 149길에 15-4요. 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두 채,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를 내고 있는 게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삼성로에 있는 주택에서는 현재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네. 네, 요거 매도 타이밍과 그리고 호재가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전문가 의견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주택을 3개씩이나 가지고 계시는 엄청 부자시네요. 작은 거라. 네. 네. 대략적으로 제가 번지수 들어보니까 요 근방이거든요. 네. 일단 역삼동은 네. 역삼동 거랑 네. 그다음에 아까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언주역 쪽이거든요. 네. 차병원 사거리 있는데 네. 그리고 삼성로라고 주셨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담동이에요. 네네. 네, 청담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여기도 이제 가지고 계신다고 했고 네. 얘네들은 지금 그냥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 사업을 등록하셨나요? 오피스텔하고 역삼동에는 다세대는 네. 지금 임대사업자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역삼동의 그 다세대는요. 네. 올 11월에 단기 그 임대주택 사업자로 돼가지고 11월에 끝나거든요. 네, 만기가 다세대. 되고 그럼 자동 네. 만기가 되고 네. 그리고 여기 오피스텔은 그러면 얘는 10년짜리겠네요. 네, 10년짜리고 작년에 매수했고요. 2022년에 네. 네. 청담동에 있는 건 2017년도에 2007년도요. 2017년도. 17년도. 네, 17년도요. 2017년도에 네. 매수를 하신 건데 네. 지금 각자의 그러니까 얘네들의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예요? 지역, 역삼동 다세대 쪽에
뭐 모아타운 이런 말도 있어가지고 네. 그거 진짜 호재가 있는 건지도 진짜 궁금하고요. 네. 예, 오피스텔도 좀 매도하고 싶은데 일단 그것도 일단 좀,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기 청담동의 다세대 주택은 네, 거주는 하셨었어요, 혹시? 네네네. 아, 그러죠. 몇 년이나? 거기 4년 넘게 아, 그랬어요. 거주했었어요. 그러면 2년은 채우신 거네요. 네네. 일단 각 그 지역마다 주택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일단 안정적일 것 같아요. 아, 일단 신분당선도 연장이 됐고 이쪽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 국제기로 복합지구까지 연결이 되면서 추후에 뭐 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고 하니까 이 네. 기간이 사실은 우리가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10년을 내셨잖아요. 네. 그럼 이 기간에 사실은 가시적으로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서 9호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 라인 따라서 아마도 임대가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요 차병원 사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피스텔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도시형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아주 몰아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게 다 미래에 대한 수요를 예측해서 이제 뭐 짓고 있는 것들인데 앞으로도 지어질 거긴 하거든요. 그런데 아, 10년을 내셨는데 지금 매도를 하신다고 보면 이제 또 세제 혜택 받은 거라든가 아니면 뭐 최대 3천만 원까지 네. 또 벌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얘 갭 투자를 얼마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보면 뭐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으니까 네. 얘는 좀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 또 올라줄까요? 시세 차익도 좀 생길까요? 오피스텔이요? 뭐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 3년 내에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 뭐 아주 냉정하게 쉽지 않을 거고요. 그 네. 이후에 조금 이제 이쪽에 영동대로 지하화라든가 얘네들 같은 경우가 한 27년도에 이제 거의 좀 눈에 보일 거거든요. 아, 그렇다고 보면 지금 23년도니까 한 4, 5년 뒤에 네. 좀 빛을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해 보는 건데 이건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그 안까지는 쉽지는 않을 거다. 역삼동 다세대 같은 경우는요. 역삼동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네. 역삼동이 크게 블록으로 좀 나눠 보면 저 위에 뭐 충현교회라든가 그러니까 뭐 국기원 골목 국기원 부지라든가 여기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일반 스타필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블록이 한 6개 정도로 나뉘어져요. 역삼동이라고 하는 곳이. 네. 그중에 우리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신 곳이 역삼동 내에서는 토지 가격이 좀 떨어지는 곳이에요. 아, 그게 이제 양재역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이용하기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블럭이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게 그리고 직장 그러니까 테헤란로라든가 일자리가 몰려 있는 곳에서 거리가 제일 떨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도보로 가기도 애매하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역삼동 내에서는 외져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 가장 일자리 많은 곳에 있는 주거 타운이잖아요. 네. 거기에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발을 뚝 끊거나 뭐 임차 가격이 확 조정이 되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팍팍 올리지는 못할지언정 임차 네, 네. 가격이 그러니까 임대 가격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도 갭 투자로 요거는 그러면 언제 매수를 하셨죠? 그거는 2019년도에 했어요. 2019년이면 지금 그래서 혹시 단기 부동산에 한번 알아보셨어요? 혹시 얼마나 올랐는지 거의 오르지 않았을 것 오르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오르지 않았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그래도 건데. 뭐 샀을 때보다 분양 받았을 때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아우 당연하죠. 당연히 분양 받을 때보다 올라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근데 예. 그러니까 비교해서 다른 쪽에 투자를 했었다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찌 됐든 안정적인 투자처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만큼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또 시세 차익이 많이 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흔들리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렇게 강남권에 머물수록 뭐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일단은 얘는 지금 만기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11월에 임대. 그러면은 얘 만기 받으셨으니까 얘하고 네. 청담동의 다세대 주택은 지금 거주 2년을 채우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얘는 거주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금도 거주하세요, 여기? 아니 지금은 다 나와 있고 거기 임대 중에 폐쇄를 계세요? 놨어요, 작년에. 어쨌든 네. 거주 2년을 채웠기 때문에 얘 거주 네.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거든요. 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네, 네. 그러면 얘랑 요 다세대, 그러니까 역삼동 다세대하고 청담동 다세대는 네. 매도를 하셔서 네. 그럼 여유 자금이 얼마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 돈을 가지고 네. 저는 좀 투자의 방향성을 좀 바꾸셨으면, 그래도 뭐 청담동 것도 조금 올랐을 거고 역삼동 것도 조금 올랐을 거니까 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아까 그 잠깐 부동산 미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네. 일단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2026년까지잖아요. 아, 네. 그러면 26년까지는 지금 부동산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으로 한다면 누가 뭐래도 재개발 활성화예요. 그러면 뭐 이름은 신통기획이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일단 재개발 활성화거든요. 그러면 네. 적어도 임기 때까지는 진행을 할 거란 말이죠. 네. 만에 하나 26년이 지나서 서울시장이 교체가 된다. 바뀐다. 네. 그랬을 경우엔 전임 시장의 뭐 이런 것들을 이어갈 확률은 적겠죠. 네. 그러면 26년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시장의 임기까지의 이미 진행됐던 재개발 관련 사항들은 네. 이 해가 지나가게 되면 되게 희소 가치가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네. 새로운 데가 더 찍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제 판단에 26년까지는 재개발 시장에 입지 좋은 곳으로 들어가서 뭐 지금 금액이 여유가 안 된다고 하면 시간에 대한 투자도 가능하니까 돈이 네. 많으면이냐 뭐 어떻게 저기 한강변 위주로 해서 뭐 성수동이나 한남 뉴타운이나 노량진이나 이런 데 들어가도 되지만 돈이 그만큼 안 된다라고 하면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뭐 아파트가 지어지기 위한 그런 어떤 구역 지정의 추진이 이렇게 바뀌어질 곳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데로 네. 가면 내가 직접 투자할 투자 금액은 게임비는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런 쪽에 미리 좀 선점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한다면 네. 뭐 어찌됐든 부동산이 지금 조정 시장이 왔다라고 해도 한 4, 5년 길게 간다라고 봐도 4, 5년 정도 간다라고 봐도 네. 그 뒤에는 뭐 가격이 더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횡보하는 시장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반등을 할 건데 그랬을 때 가장 이상적인 게 이런 그러니까 개발을 앞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몸값 자체가 개발의 수익으로 환산을 바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건 어떻게 되건. 왜냐면 앞으로 바뀔 거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해서 또 매도 타이밍 잡아서 갈아타야 할 타이밍을 또 한 번은 저 만나서 상담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런 식으로 선순환으로 돌리시는 게 좋지. 역삼동 여기 계속 그냥 있고 뭐 청담동에 계속 있고 이런 곳들은 네. 굉장히 임차인들이 잘 붙기는 해요. 네. 그런데 금액 자체가 훅 뛰지를 않는다고. 청담동의 개발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 이제 재개발 바라보고 가지고 계실 텐데 뭐 가로정비 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네. 네. 주변에 온통 가게 상권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주택가라고 네.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개발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역삼동도 그에 못지 않죠. 왜냐하면 일단 도로 자체가 필지들이 접도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택 노후되고 그러면 그냥 그 필지만 새로 지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후도 유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또 강남 일현이 하니까 짓고 나면 잘 팔리겠고 그러니까 그 노후도가 유지가 되면서 뭐 이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면서 역삼동하고 청담동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언주 아까 차병원 사거리 같은 경우는 또 경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뭐 네. 예,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든가 영동 지하화 복합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요 라인 자체로 인기는 좀 있을 거예요. 그 기간까지가 힘들겠지만 그런데 뭐 어차피 27년이면 네. 개발이 된다라고 하니까 네. 일단 뭐 예상이지만 그러면 한 3, 4년 정도 어차피 내가 10년 장기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놨으니 걔는 한번 가져가 보는 거고 네. 그리고 나머지 두 주택은 뭐 매도해서 좀 더 입지 괜찮을 곳에 시간에 대한 투자까지 같이 하면서 좀 어차피 투자 기간이 한정돼 있는 거잖아요. 재개발 시장이라는 게 네네. 아파트 가격이 힘을 못 쓰면서 재개발을 지금 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현 시장에 지금 정부 정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니까 요 몇 년이에요, 몇 년. 요 몇 년 동안이니까 네. 한 번쯤은 좀 이렇게 갈아타게 하시면서 투자의 방향을 좀 전환시켜서
한번 좋은 결과를 만끽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네. 혹시 이제 그 시장님이 바뀌시면 네. 그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이거는 됐던 것들은? 정치적인 얘기라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아, 나중에 개인 상담을 하든가 그런 쪽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렇게 근데 제가 정리하도록.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삼전동 쪽에 모아타운 그 쪽이 어디요? 있는데 삼전동이요. 송파 아, 삼전동. 송파 삼전동이요. 네네. 예, 거기 모아타운 그 추진하는 곳이 있는데 네네. 그곳은 어떨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네, 거기도 역삼동처럼 네. 네. 노후도가 지금은 맞춰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개발 행위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개발 제한이 걸려야 되는데 뭐 네. 일단은 9호선 인접 라인이고 또 송파구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네. 이제 개발 행위가 건축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예요. 네. 물론 토지 가격은 올랐다고 하지만 집이 과거 1, 2년 전에 지었던 것만큼 활성화되면서 지어지지는 않겠지만 저는 좀 시간이 굉장히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음번 상담 때문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피스텔은 조금 중장기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역삼동과 청담동 매도를 하셔서 좀 더 지가 상승이 빠른 곳, 그러니까 시세 차익을 조금 더 볼 수 있는 곳으로 또 갈아타기를 권유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전화 상담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아파트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 네, 매수 계획 갖고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계시다고요. 네. 자, 어디 아파트 보고 계실까요? 네, 신월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신월동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 네, 그 네. 신정동에 신정 뉴타운 롯데캐슬. 신정 하고요. 뉴타운의 롯데캐슬. 네, 그리고 고덕 레미안 롯데캐슬 퍼스트. 고덕의 롯데캐슬 퍼스트. 자, 신월동, 그리고- 신정동 그리고 고덕 쪽 이렇게 보고 그리고 계시다고요. 한 개 더 있어요. 네, 그다음에 어딜까요? 용산구 삼성 리버힐. 용산구. 이게 실거주하고 투자하고 아들 교육도 이제는 좋았으면 좋겠고요. 네. 입주는 24년 여름방학 때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아파트 가운데 어떤 곳이 거주하면서 또 향후의 미래 가치 상승이 좀 있을지 자세한 내용들 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자님. 네. 그 양천구 신월동에 거기 우리가 목동 센트럴 뭐 위브 네. 아이파크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롯데캐슬 모두 다 신정 뉴타운에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신정 뉴타운에 이제 네. 아파트 두 채가 있고 네. 아까 용산의 리버힐 삼성 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다음에 고덕 롯데캐슬 네, 퍼스트. 롯데캐슬 퍼스트라고 해서 요 강동구 네. 여기 휘어지는 곳에 여기죠. 롯데캐슬 퍼스트.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거주하면서 애들 교육도 교육도 좋아야 하면서. 되고. 네, 그리고 24년 여름에 네. 입주하려고 생각합니다. 거주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가격도 올라야 되고 24년에 입주해야 여름. 되고 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고 네. 일단 이렇게 따지면은 답이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시청자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왼쪽부터 갈게요. 신정 뉴타운의 아파트 두 채는 큰 의미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아이파크 위브가 됐든 롯데캐슬이 됐든 두 개 중에 뭘 할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이쪽은 네. 신정 뉴타운 쪽 양천구 이쪽은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주택들이 되게 오래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주택지였단 말이에요. 네. 목동 신시가지 빼고는 노후주택 지역이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교통이 되게 불편한 지역이었어요. 지하철 교통이. 네, 네. 요 두 가지가 문제점이었었는데 신정 네. 뉴타운으로 해서
그 빌라 다세대 이런 것들이 싹 갈아엎어지면서 아파트촌으로 딱 형성이 되니까 노후주택에 대한 문제는 해결이 된 거예요. 네네, 맞아요. 나머지 하나가 교통이 불편한 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네, 얘네들은 목동선이라고 하는 경전철이 있거든요. 네, 얘네들이 지금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 단지 신정 뉴타운 앞으로 전철이 하나 지선 양천 여기서 나와가지고 새로 네. 좀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럼 조금 몇 교통이 분 걸려요? 몇 분이 걸리는 게 아니라 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생기면. 지금 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게 원래는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 진행 자체가 지금 아직 결론이 발표가 안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래 네. 그 6월 달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루어 짐작컨대 사업성이 높지는 않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무산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선거 때만 계속 나오고. 네네. 이해되세요? 그렇게 네. 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목동선 그리고 올 상반기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올 상반기요? 그러니까 올 네네. 6월 뭐 6월이나 7월에 발표하겠죠. 그런 상황인 네. 거고 일단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 말을 먼저 쭉 할게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리버일 삼성이에요. 네. 리버일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 네. 용산 철도 정비창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네. 되면서 용적률을 1,500% 이상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완전 고층 빌딩들만 들어선다고 보면 되는데 네. 거기에 비주거가 70%를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1,500% 그러니까 고층 빌딩으로 빽빽하게 지어지는데 무려 70%가 일자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요? 그렇게 바뀌어지면서 리벌 삼성 바로 앞쪽으로 하면은 모아타운으로 이번에 지정이 된 곳이 있잖아요. 네. 그게 원효로 사가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래쪽에 보시면은 네. 사무 아파트가 또 그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다 리버일 삼성을 포함해서 다 네. 아파트촌으로 바뀔 거예요. 네. 그리고 일자리에 연결이 될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개발적인 측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격이 개발의 호재로 인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시청자님이 4개 아파트 얘기한 것 중에는 가장 높아요. 네네. 그리고 강동구의 고덕에 있는 롯데캐슬 퍼스트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9호선 연장이라든가 별내선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호재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또 상승장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신축급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금 많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주변에 뭐 학군이라든가 이제 자녀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여기가 또 그러니까 직장 다니기도 편하고 아이들 가르치기 그러니까 살기에는 또 여기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요거는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야. 그래서 제가 이 네 개 중에 네. 이쪽 신정 뉴타운 쪽은 네. 조금은 약한 것 같고요. 네. 리버일 삼성하고 롯데캐슬 퍼스트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네. 롯데캐슬 퍼스트 같은 경우는 앞에 둔촌 주공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별내선이 개통되면서 바로 초역세권으로 바뀌지만 별내선이 또 구리하고 저쪽 다산 이쪽으로 또 연결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우리 롯데캐슬 퍼스트의 경쟁의 아파트로 변모를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지하철이 네네. 뚫려서 좋긴 좋은데 그 지하철 타고 바로 또 네. 엄청난 물량들이 있는 구리라든가 다산 쪽에 연결이 된다는 소리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완전 아파트만 딱 좋아지네요. 오는 게 아니라 네. 손님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딴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도 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내가 장래 수익에 더 초점을 맞추겠다. 그러면은 이제 거주도 하실 거니까 한 10년 뒤에 어디가 네. 가장 수익적으로 괜찮을까 보면 저는 리버일 삼성 같고요. 네. 24년도에 입주해서 아이들 교육도 하면서 이렇게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살 거에는 롯데캐슬 퍼스트. 그래서 요거는 롯데캐슬 가족분하고 퍼스트. 가족분하고 잘 맞죠. 상의해서 애들 교육 결정하시기 때문에. 바랄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님 수고하세요.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청자분이 우선순위에 두는 부분에 따라서 답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어요.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도 부평에 한 채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고 현재 거주 중인 의정부 롯데주택도 궁금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쭙고자 전화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부평에 네. 있는 곳은 뭐 아파트인가요? 아니죠. 지금은 이제 이 토지 상태인데 그 부평구 십정동 네, 535에 98 네, 네, 10정 5구역이라고 해요. 네. 거기에 이제 재개발 지역주택 조합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서 현재 단계는 관리 처분 진행 중이고, 네. 진행이 끝났다고 해요. 음, 그래서 2003년 5월 후반기에는 이제 이주 시작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토지 감정도 2억 2천이 나와서 34평을 신청을 한 상태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의정부에도 뭐 롯데라고 하셨는데 요건 네, 자세한 명칭 의정부에 뭘까요? 롯데캐슬 1단지가 있는데 네, 2018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그래서 네. 현재 거주 중이고 네. 뭐 하여튼 국립공원 속에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거주를 하면서 이 부평께 이제 2026년도에 입주가 되면은 그쪽으로 이사를 해야 될런지 아니면은 네. 전망이 더 좋으면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가고 의정부가 더 좋으면 이쪽에서 네. 살고 해서 두 채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 네.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부분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네. 부평부터 볼게요. 네네. 부평의 10정 5구역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네네. 지금 이제 관리 처분 끝났고요. 2026년 입주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대규모 단지로 바뀔 거예요, 이제. 네네. 완전 새 아파트로 바뀔 건데 네. 지금 아까 그 권리가액이 지금 2억 2천 나오셨다고요? 네네. 2억 2천 나오셨으면 지금 34평을 신청하셨다고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34평이 한 4억 뭐 4억 5백인가 하는데 4억 4억이라고 5백 잡고 정도 됩니다. 네. 4억이라고 잡고 네네네. 그러면 추가 분담금 1억 8천이네요. 1억 8천. 네네. 네, 1억 8천의 추가 분담금이 이제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네네. 얘네들이 2026년 입주잖아요. 네네. 지금 현재 그러면 2026년까지의 아파트 공급적인 측면을 한번 보셔야 돼요. 네네네네네. 인천이라는 데가 공급량이 상당히 많은데 네. 그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건 부평구잖아요. 네네네. 부평구인데 부평구에 바로 붙어 있는 데가 미추홀구예요. 네네. 미추홀구에 굉장히 많이 물량이 예정이 돼 있어요. 네. 2025년까지. 네네. 그리고 부평에도 네. 물량이 또 예정이 돼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인천 지하철 1호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쫓아 올라가다 보면 저기 위에 계양 테크노밸리가 있고요. 네네. 아래쪽에 보면 또 대장동이 있어요. 성남 네. 말고 네. 대장 네. 신도시가 또 있거든요. 네. 물량이 어마어마.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것 같아요. 네네. 2027년까지는 다 지금 나올 물량들이에요. 네. 우리는 2026년에 입주를 하는데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전쟁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제 판단에는 네.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그러면 2억 2천은 어쨌든 평가를 받은 거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피를 한 지금 이쪽 10정 5구역의 피들이 상당히 높았었는데 지금 떨어졌거든요. 높았는데 빠졌어요. 네, 네네. 빠졌어요. 그래도 한 1억 정도 받을 수 있나요, 피를? 지금은 현재 한 8천만 원 정도 8천. 받을 수 있나 봐요. 네. 그러면 8천이라고 가정하고 네네. 그러면 한 3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매도했을 때 손에 쥐을 수 있는 게. 네네네. 이 3억을 가지고 네. 앞으로 미분양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맞아. 네네. 그냥 여유롭게 좋은 층 호수 해갖고 여기 26년 동안 기다리지 말고 네네. 중간에 내가 매수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서울에도 좀 가격 떨어지는 것들이 나올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걸 잡든가. 네네.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네. 의정부로 가볼게요. 네. 의정부에는 아까 롯데 골팍이라고 하는데 보통 네네. 쭉 올라가 보면 공원 속에 있어요. 네, 여기 회룡역 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붙어 네. 있는 거 롯데캐슬 네. 골드파크 1단지 말씀하시는 네. 거고요.
네. 뭐 아주 조용한 산자락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해요. 네네. 지금 거주하고 계세요, 여기? 네네네. 그러면 살기 좋잖아요. 네, 18년도에 입주했습니다. 네, 네. 조용하고 주변이 이제 아파트권으로 바뀌게 되고 여기도 이제 뭐 의정부도 보시면 네. 의정부도 앞으로 굉장히 여기 이제 신곡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물량들이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여기 7호선 연장이 되잖아요. 네네네. 연장이 되면서 지도를 요건 좀 더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의정부의 좋은 일들은 뭐냐면 네. 여기 7호선이 탑성역 쪽으로 연장이 되고 네네. 그러면서 탑승. 저기 양주까지 가거든요. 네네네네. 의정부에는 GTX C 노선이라는 게 생겨요. 네. 이 7호선은 지금 예상으로 한 27년 정도의 개통 예정이고요. 네네네. GTX는 이제 이제 아직 얘는 먼 것 같아요. 제 판단에 그래도 29년 이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아이고. 네네. 먼 상황인데 7호선 연결되면 의정부가 좋겠지만 바로 위에 양주에 또 엄청나게 물건이 또 엄청 예정이 돼 많아요.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쪽 자체들의 물건들이 상당히 또 많이 포화 상태가 될 거거든요. 네네. 제 판단에는 네. 아까 그 10정 5구역 거 있죠. 네네네. 그 물건 정리하시고 네네. 일단 여기 골드파 의정부에 거주를 하시면서 네. 시장을 한번 상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딴 투자로. 네. 그러면서 네. 아예 내가 모두 다 정리를 하고 좀 목돈 가지고 더 내려가서 서울 쪽으로 붙던지 네네. 아니면 일단 먼저 좋아질 것들은 여기 송산역, 탑성역 일대 여기가 먼저 활성화가 될 거거든요. 7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탑성역. 네네. 네. GTX는 사실 굉장히 먼 일이긴 한데 일단 구도심이잖아요. 우리가 네, 지금 있는 네. 데는 여기가 이제 의정부 신도심으로 하면서 이 아래쪽에 또 고산 주택 지구가 있어요. 네네네. 여기도 또 아파트 엄청 새 아파트들 많이 들어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더 학원가도 형성이 되면서 각광을 받긴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아. 지금 결정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10정 5구역 거 매매하셔서 현금화 하시면서 네. 나는 의정부 골드파크에 계시면서 롯데캐슬에 계시면서 시장 상황 보면서 네네. 괜찮은 놈 한번 매수하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사님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제 정리할게요. 판단은 지금 부족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방송 중이다 보니까 상담이 조금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분들 위해서 1대1 개별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느끼셨겠지만은요, 굉장히 바쁘게 지금 뭐 그냥 별소리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온 것 같은데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외적인 정보만 제가 원사이드하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상담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을 쭉 충분히 듣고 저와 같이 의견 교류를 하면서 좀 더 합리적이고 돈 벌 수 있는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 강남구청 역 쪽에 지하철역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이용하셔서 아래 나가는 번호로 이제 연락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미리 약속 잡고 저 만나시게 되면은 부동산 부자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1대1 개별 상담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 2월 1일부터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이 변경됩니다. 방송 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니까요. 참고하셔서 계속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